2024년 11월 17일 토요일 새벽 3시. 나는 죽어가고 있었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8번 침대. 산소호흡기가 슉슉 소리를 내며 내 목숨을 붙들고 있었다. 의사는 72시간이라고 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홀가분했다. 75년을 살았다. 맨손으로 시작해 재벌 반열에 올랐다. 직원 4,000명, 연 매출 3조.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어올 사람은 없었다. 아들 재훈이도 한 달 넘게 문병조차 오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회장님, 저는 변호사 강민우입니다. 회장님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이미 유언장은 다 작성했네. 유언장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회장님 아드님이 회장님을 살해하려 합니다. 세상이 멈췄다. 정확히는 자연사로 위장하려는 계획입니다. 병원 측에 뇌물을 주고 치료를 중단시킬 예정입니다. 내일 오전 9시. 재훈이가? 내 아들이? 증거가 있나? 녹음 파일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핸드폰에 파일이 도착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버지는 이미 의식도 없어. 이번 주 안에 정리하자. 재훈이 목소리였다. 원장님께 5억 드리면 되죠? 네, 대표님. 내일 아침 산소 공급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갈 겁니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이, 내가 40년 동안 모든 걸 바쳐 키운 그 아이가 지금 아버지의 목숨을 끊으려 하고 있었다. 왜? 재산 때문인가? 회사 때문인가?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나는 아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명령했을 뿐이다. 너는 회사를 이어받아야 한다. 너는 나처럼 강해져야 한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재훈이에게는 감옥이었을 것이다. 나는 천천히 산소호흡기를 떼었다. 의사 선생님 불러주시오. 나는 살아야 했다. 죽어서는 안 됐다. 아들에게 물어봐야 했다. 너는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해야 했다. 미안하다고. 다음 날 아침 8시 30분. 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기적이 아니었다.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이다. 9시 정각. 재훈이가 병실 문을 열었다. 깔끔한 양복 차림. 명품 시계. 그는 언제나 그랬듯 완벽했다. 겉모습만. 재훈아, 오늘 무슨 일로 왔니?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문병 왔습니다. 한 달 만에.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아버지는 이미 의식도 없어. 이번 주 안에 정리하자.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침묵이 흘렀다. 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재훈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있었다. 단 한 번이라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아버지를 위해서였잖아요. 그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원하는 대학, 아버지가 정한 전공, 아버지가 고른 아내, 아버지가 물려준 회사. 그게 다 저를 위한 거였습니까? 나는 말문이 막혔다.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16살 때 말씀드렸잖아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죠? 남자가 무슨 피아노냐? 그런 건 취미로 하는 거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날 제 꿈을 묻었습니다. 아버지 무덤에. 기억났다. 재훈이가 피아노 콩쿠르 입상 소식을 들고 왔을 때 나는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그래. 좋은 취미 생활이구나. 그날 재훈의 얼굴을 나는 보지 못했다. 보려고 하지 않았다. 25에 결혼했을 때도요. 저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셨잖아요. 재벌가 며느리는 격이 맞아야 한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 여자애는 지금 캐나다에 삽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더군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4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네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는 저를 아들로 키우신 게 아니에요. 후계자로 만드신 거예요.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을 버리고 사람을 밟고 돈만 쫓는 살. 그런데 아버지는 저한테 선택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재우는 문을 향해 걸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저를 죽였어요. 45년 전에. 그래서 저도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겁니다.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 변호사 강민우가 조용히 서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강민우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은 잘못하신 게 없습니다. 다만 아드님을 사랑하신 방식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평생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 강 변호사. 나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 30년은 된 것 같았다. 회장님 부인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법무법인에 맡기셨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익숙한 손글씨. 아내 은희의 글씨였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제 죽음 앞에 서 있겠지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사랑하는 법을 몰랐어요.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거겠죠. 재훈이가 7살 때 운동회 날 당신은 회의가 있다며 못 온다고 했죠. 재훈이는 괜찮아요. 아빠 바쁘신 거 알아요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우리 아빠만 안 오는 거야? 재훈이가 필요한 건 당신이었어요. 당신은 그걸 몰랐죠. 나중에 더 큰 걸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여보, 아이에게 나중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예요. 당신이 그 순간들을 놓쳤을 때 재훈이도 당신을 놓아버렸어요. 조금씩 천천히. 당신도 피해자예요. 당신의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가난과 싸우느라 당신을 돌보지 못했죠. 그래서 다짐했어요. 내 자식은 굶기지 않겠다고. 그 다짐을 지켰어요. 재훈이는 굶지 않았어요. 하지만 굶주렸어요. 사랑해. 여보, 부탁이에요. 재훈이에게 가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자랑스럽다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이 숨쉬고 있다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여보. 끝까지. 마이너스 은희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 흘려보는 눈물이었다. 아내는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강민우가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드님이 회장님을 죽이려 한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닙니다. 그럼 아드님은 5년 전부터 회장님 명의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가난한 예술 전공 학생들을 위한 재단입니다. 개인 재산으로 매년 10억씩 지원하고 계셨습니다. 재훈이가? 그리고 아드님은 불치병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 말기. 6개월 시한부입니다. 세상이 무너졌다. 아드님은 죽기 전에 회장님께 모든 재산을 넘기려 했던 겁니다. 회장님이 살아계시면 상속세 때문에 재산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먼저 가시고 아드님이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죠.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더 크게 만들려 하셨던 겁니다. 재훈이는 나를 죽이려 한 게 아니었다. 나를 살리려 했던 것이다.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 나처럼 잘못된 방법을 배웠을 뿐이었다. 재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나는 병실을 뛰쳐나갔다. 75세 노인이 중환자실 복도를 뛰었다. 재훈아. 복도 끝에서 재훈이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봤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병색이 역력했다. 왜 몰랐을까? 나는 재훈 앞에 섰다. 그리고 평생 해보지 못한 것을 했다.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재훈이 놀라 나를 부축하려 했다. 재훈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아들로 사랑하지 못해서. 재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내 아버지한테 배우지 못했거든. 내 아버지는 625대 죽었어. 굶주림 속에서 자랐어. 그래서 다짐했단다. 내 자식은 절대 굶기지 않겠다고. 아버지. 하지만 너를 다른 방식으로 굶겼구나. 사랑으로. 나는 재훈의 손을 잡았다. 내가 아프다는 거 알아.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것도. 나는 내 아버지야. 늦었지만 이제는 알아. 나는 재훈을 끌어안았다. 45년 만에 처음 안아주는 내 아들. 미안하다, 재훈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재훈이 내 품에서 울었다. 아빠. 저. 알아. 다 알아. 잘했어. 장학재단 만든 것. 아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됐구나.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마침내 75년 만에 나는 진짜 아버지가 되었다. 한참 후 우리는 병실로 돌아왔다. 재훈아, 아빠가 결정한 게 있어. 회사, 재산, 빌딩 다 필요 없어. 다 정리하겠어. 그리고 그 돈으로 내 재단을 키우자. 제대로 된 예술 장학재단으로.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아빠가 내 곁에 있을게. 회장도 사장도 아니야. 그냥 아빠로.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6개월이라도 제대로 살자. 아버지와 아들로. 나는 웃었다. 너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싶다.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서툴러요. 상관없어. 아빠 아들이 치는 건데 뭐.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다. 나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내 아들을 알게 되었다. 재훈은 5개월을 더 살았다. 우리는 그 시간을 함께했다. 재훈은 내게 피아노를 가르쳐 줬다. 아빠, 이렇게 누르세요. 나는 처음으로 음악이 아름답다는 걸 느꼈다. 아니,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름답다는 걸. 우리는 제주도 바닷가, 강릉 커피거리, 부산 송도 해변을 다녔다. 재훈은 어린아이처럼 좋아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살아있었다. 재훈이 떠나기 일주일 전, 그가 내게 편지를 건넸다. 아빠, 제가 가고 나면 읽어주세요. 그리고 장학재단 이름 바꿀게요. 우리들의 재단으로요. 아빠랑 저 둘 다 이름으로. 아빠 사랑해요. 나는 눈물을 참았다. 나도 사랑한다, 재훈아. 45년 만에 처음 한 말이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다. 재훈은 웃고 있었으니까. 2025년 5월 17일. 재훈은 조용히 숨을 거뒀다. 49제가 끝난 날 밤 나는 재훈의 편지를 열었다. 아빠,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제 없겠죠.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마지막 6개월이 가장 행복했어요. 45년을 살았지만 진짜 살아있었던 건 그 6개월 뿐이었어요. 아빠는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저도 이제 알아요. 아빠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때를 이어 내려온 상처였던 거죠. 하지만 아빠는 그 고리를 끊으셨어요. 마지막에.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그리고 제가 시작한 일 이어주세요. 가난한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사랑해요, 아빠. 진짜로. 재훈 올림.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운 눈물이었다. 재훈은 내게 마지막 선물을 줬다. 용서를. 그리고 새로운 삶을.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지금 77세입니다. 우리들의 재단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명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꿈을 지원합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재훈을 봅니다. 어제는 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저 오디션에 떨어졌어요. 재능이 없나 봐요. 나는 그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재능이 없는 게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을 뿐이지. 계속 쳐. 내가 좋아서 치는 거라면 그게 성공이야. 내가 재훈에게 해주지 못한 말을 이 아이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내 속죄이자 재훈의 유산입니다. 밤이면 나는 재훈의 사진 앞에 앉습니다. 재훈아, 오늘도 한 명을 도왔다. 사진 속 재훈은 웃고 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회장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 큰 재산을 다 기부하신 거.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후회요? 전혀요. 이제야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됐는걸요. 돈은 사라집니다. 회사는 망합니다. 빌딩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나는 평생 틀렸습니다. 돈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른 걸 원했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원했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사랑한다 말해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75년을 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해보셨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숨 쉬고 있다면 나는 오늘도 재훈에게 말합니다. 사랑한다, 재훈아. 하늘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아빠.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자랑스럽다고 말하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나처럼 45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늦게 깨달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